자, 이번에 북한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뒤늦은 공개죠? 한참 전에 벌어졌던 일과 관련된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한국일보입니다. 늦어도 대선 전날까지는 서울에 도착해야 한다. 김현희 압송 비하 외교무소가 공개가 되면서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 그리고 그 주범인 기념이 관련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요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바레인에서 체포된 칼기 폭파범 전두환 정부 당시 전두환 정권입니다. 대선 앞 여론 위에 대선 전에는 와야 된다 무조건. 김현희 대선 전까지는 압송해야 된다. 선거에 활용하기. 이른바 이제 북풍입니다. 그런데 인도 받으려 하다 차질을 빚자 다른 나라에 SOS를 쳤다. 바레인의 영향력을 행사 이런 요청한 정황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선에 이용하려 했다. 이런 정황이 담긴 외교문서가 공개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최윤철 위원님, 네. 그동안 얘기 참 많았죠. 이게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외교문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1987년은 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대단히 격변이 일어났던 그의 그렇죠. 민주화 항쟁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문민정부가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국민적 염원이 일어났던 때이고 그런데도 그 전두환 대통령의 뒤를 잇는다고 볼 수 있는 노태우 대통령이 출마를 했었기 때문에 노태우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고 민주화 진영에서도 또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는데 어쨌든 그 노태우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현희라는 큰 호재를 이용하려는 노력을 했었으니까 저런 문서가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와서 돌아보면 참 웃기는 얘기지만 당시만 해도 냉전 체제가 굉장했었죠. 북한도 저런 그 칼기 폭발하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공포를 터뜨려서 올림픽에 방해를 주려는 의도와 책략이 있었고 우리도 저러한 테러를 이용해서 체제를 어떻게든 보호해서 그 보수 정권을 다시 한번 출발시키려는 그러한 어떤 그 보수 측 정치 세력들의 기도가 있었고 하여튼 격변이 일어났으니까 다시 돌아서서 저러한 문서를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측면도 있는데 지금도 하지만 한반도는 냉전의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러한 공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러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더 생각을 깨고 이 국제적인 체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의 자율성을 기를 수 있는 어떤 목적과 그 배움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해서 교훈을 가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진 변호사. 네.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민주주의를 해치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그렇죠. 비극을 활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금 최경천 편집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과거에 이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자체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대선에 이용하려고 그 강제 여러 가지 국제 외교적으로 노력을 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국에서는 이거 서두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그 대선 전날 그래서 부랴부랴 들어왔던 모습이 저는 어렸을 때 모습이지만 아직도 생각이 생생한데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지금에도 이제 또 반복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서 이제 조금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그 분석을 해둔 다음에 이거는 좀 남겨야 되는 기록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요. 자, 이번에는 북핵과 관련돼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자, 지난 하노이 북핵 담판 결렬됐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 가지 뒷말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빅딜 제안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핵무기 미국에 넘겨라. 트럼프 하노이에서 김정은에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무기뿐만 아니고요. 핵 신고도 하고 동결도 하고 무기 반출부터 북한 과학자까지 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관여했던 과학자들까지 다 전직시켜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초강경 요구였습니다. 거의 미국의 요구가 총망라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빅딜의 모습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요. 리비아식과 닮은 꼴이다. 김정은 모욕적이라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최정환 교수님. 네. 빅딜 했었는데 뭐 거의 모든 걸 담았었군요. 그렇죠.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완전히 예. 다 넘겨라라는 얘기거든요. 예. 저거는 결론적으로 볼 때 예.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야말로 북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패전국에게나 얘기할 수 있는 저러한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저런 것들이 완전히 일괄적으로 합의가 돼서 예. 북한이 완전히 포기하고 그런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국제관계라든지 국가 이익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합의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얘기하는 건 포괄적 합의. 북한은 단계적 이행을 주장하고 있는 거라서 그 괴리가 좀 큰 거거든요. 그 예. 괴리가 크기 때문에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결렬로 끝났는데 예. 우리 정부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중재해 나갈 거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예. 저걸 뭔가 이제 절충을 찾아가겠다는 거. 일단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예. 이행은 좀 단계적으로 하자. 이게 예. 우리 정부의 그 생각이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1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잖아요. 한미 정상회담 때 그 부분을 이제 미국에다 설득시키고 또 북한에게도 포괄적 합의를 해 놔라. 그런 예. 다음에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걸 우리가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예. 또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같은 경우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예. 북미 정상 북미로 갔는데 예. 한미로 갔는데 이제는 바뀌는 것 같아요 순서가.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예. 미국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다시 우리가 남북이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북미가 만난 이러한 그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지금 미국과 북한의 생각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났다. 결국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명확하게 드러난 이런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시환 변호사. 지금 뭐 우리 최찬희 교수께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미국은 저렇게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내놔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북한하고 이게 타협이 안 되죠. 그리고 북한은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 아니다. 플레이어다. 또 이렇게 그 말 속에는 어느 정도의 불신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 양쪽에서 서 있거든요. 자, 북한과 미국을 어떻게 만나게 하고 타협을 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일단 우리 정부 입장이 지금 저 미국이 제의했던 빅딜과 관련해서 예. 어떤 입장인지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저는 미국이 했던 저 빅딜 내용이 사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꺼번에 저걸 해결하는 여부는 예. 논란이 있지만 예. 어쨌든 북한이 갖고 있는 물질 시설, 무기에 예. 대해서는 전부 다 오픈을 해놓고 그에 대해서 검증한 이후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감축이나 폐기할 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예. 것인데 지금 그 사전에 대한 어떤 북한의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 북한이 우리와 쭉 대화를 했던 이유는 예. 우리가 미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화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믿지 않는다. 신뢰가 다소 금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예.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이유도 예. 1박 2일 아주 가서 점심 드시고 회담 한번 하거나 오시는 거란 예.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뢰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미국에 가서 설득할 부분과 북한을 예. 설득한 부분을 먼저 정하고 가셔서 예. 해당 부분을 미국에 전부 알려준 다음에 예. 신뢰 회복 이후에 와서 북한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미국만 설득해서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양쪽을 다 대한 설득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과제군요. 예를 들면 굿 예. 이너프 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예. 예를 들면 그 금강산 관광과 예. 이런 부분에 대한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예.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북한의 핵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검증이 끝난 뒤에 예. 해제가 가능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